부부싸움해야 돼. 이거 가정의 평화에도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뭐야, 니오가 혁신이라고? 까까까! 네, 안녕하세요, 느비입니다. 오늘은 니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야? 아시다시피 니오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입니다. 그동안 중국 브랜드라는 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핫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국 전기차 테마주가 아니라 이미 중형급 이상의 전기차 SUV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또 레이싱카인 EP9도 만들 만큼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그런 니오가 얼마 전 자신들의 기술 혁신을 자랑하고자 니오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노이비가 보았을 때 이번 니오데이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즉 좌율주행 하드웨어 성능, 그리고 배터리 수압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사실 직접적으로 테슬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하드웨어는 대놓고 니오가 테슬라의 FSD 하드웨어 성능과 비교하면서 소개하기도 했죠. 그럼 노이비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 예상하시겠지만 구독시켜. 일단 니오가 자율주행 간에서 만든 여러가지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랑 매칭해서 설명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안전자율주행 시스템의 명칭은 FSD죠. 풀셀프 드라이빙. 니오는 그에 대응하는 자사의 서비스 명칭을 니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즉 NAD라고 합니다. 나드. 이건 좀 너무 너드랑 발음이 비슷해서. 사실 요즘에는 이 너드라는 말이 이렇게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드나 저와 여러분 같은 아재나 같은 또이또이 하죠? 배 나오고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쵸? 꽉꽉꽉! 자, 그리고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즉 APHW에서 오토파일럿 하드웨어에 버전 숫자를 붙이는 네이밍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또는 FSD 하드웨어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테슬라에서는 분명히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그리고 FSD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의 명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다 보면. 니오는 이를 이렇게 명칭하였습니다. 연산칩과 센서를 구분하였습니다. 일단 연산칩의 이름은 아담, 우리의 잊혀진 사이버 가수가 생각나는 그 이름이죠. 그리고 센서의 이름은 아킬라. 하나씩 짚고 나가 봅시다. 먼저 아킬라부터. 아킬라는요,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로 독수리를 의미하는데요. 슛돌이가 쏘는 그 독수리 슛 있죠. 그게 일본 원작에서는 아킬라 슛이었어요. 좀 TMI인가요? 아킬라 슛 이거죠. 근데 대본 쓰다 궁금해졌는데요. 독수리 슛을 쐈어.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이거 왜 못 막지? 이거 왜 못 막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온갖 아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논쟁이 시작되겠죠. 독수리 슛은 막을 수 있다, 아니다, 막기 힘들다. 그리고 또는 시저의 총알 슛이 더 세다, 아니다, 도깨비 슛이 더 세다. 이제 아재들이 심팅을 싸우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정찰하듯이 놓치지 않고 차량 주변을 살펴보겠다, 이 의미겠죠. 그래서일까요? 그 센서의 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아킬라 시스템 센서의 수 800만화소의 카메라가 무려 11개. 참고로 테슬라는 120만화소의 카메라고 8개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도 좀 의아했어요. 왜? 물론 화소가 6배 많아지면 한마디로 고해상도죠. 그쵸? 근데 이게 해상도가 떨어져서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약간 달라요. 자,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이 정도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 정도로 고해상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력이 해상도와 일치하는 말은 아닌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 시력이 1.0이어도 충분하죠. 내 눈이 운전하려면 매의 눈이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더 좋을 거면 박쥐처럼 초음파도 쓰면 좋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진화라면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초음파 안 쏴도 되잖아요. 박쥐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아니면 또는 동굴같이 어두운 곳을 사냥하다 보니까 초음파로 사물을 인지하게끔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때려놓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초음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니오는 자신들의 카메라는 고해상도로 사물을 멀리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테슬라가요, 해상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테슬라는 차를 229m에서 감지한대요. 자기들은 687m에서 감지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29m면 충분하잖아. 229m 밖에서 차를 인지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687m까지 감지를 해요. 그 다음에 감지를 하면 그만큼 정보량이 많아지잖아. 여튼 더. 근데 229m 밖이면은 충분한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대요. 사람도 테슬라는요, 니오가 밝힌 거예요. 74m 정도 밖에서 감지한대요. 니오는 225m. 대략 3배 정도 더 멀리 감지하는 거죠. 좋죠. 멀리 감지하면 좋은데 74m가 적은 수치입니까? 74m 밖에서 사람 오는 거 확인하면은 운전은 충분하지. 근데 여튼 좋다고 좋은 거죠. 뭐 정보가 많으면. 근데 이걸 처리하는데 많은 하드웨어가 이제 필요한 거죠. 하드웨어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노이비가 얘기하듯이 센서가 많아지면 그만큼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처리 속도도 걸려요. 특히 라이다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 외에도 무려 레이더는 5개래요. 테슬라는 1개인데, 그쵸? 라이다도 1개 있대. 라이다도 있대요. 라이다까지 있어요. 자, 심지어 자 VTX도 연동된다고 하네요. 이 VTX에 대한 노이비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면은 제 영상 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뭐 많으면 좋다 생각하시면 상관없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여튼 자율주행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량을 수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킬라예요. 독수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싹 다 집어넣었어요. 솔직히 저는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되어야 되나? 사람도 그렇게까지 안 하고 다 운전 다 하는데 정말 이게 역으로 자율주행만을 위한 정보 수집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차를 군사시설 앞에 주차했어. 근데 막 600m 밖에 어떤 정보 차량이 지나가는지 보여.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잖아요. 네, 다 좋다 이겁니다. 하여튼 처리하지 않는 정보는 무쓸모니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최소한의 필수 데이터의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에서는 특히 이게 사람이 타고 있는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 니오의 처리 장치가 바로 겁나 빠른 컴퓨터 아담입니다. 아담은 무엇인가? 니오에 사용되는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에서는 총 4개의 칩셋이 들어갑니다. 그 칩셋의 이름은 바로 엔비디아의 오린인데요. 오린. 네, 니오의 발표를 보아도 사실상 이 오린의 성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실상 오린 4개 성능이 아담이다라는 식으로 발표했더라고요. 그럼 오린이 뭐냐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린은 아직 실제 스펙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엔비디아의 칩셋인데요. 출시도 아직 안 했어요. 테슬라가 자사의 AP가 미출시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엔비디아가 만든 칩셋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그 성능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니오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둘 간에 커넥션이 있을 수 있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보도자료에 엔비디아에서는 이 오린의 성능을 대략 밝혔어. 대략 칩 하나당 200 톱스, 그쵸? 200 톱스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직 엔비디아는 오린을 아직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앞으로 1년 후에야 이 니오가 이 칩셋을 사용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지금 당장 아담이 오린을 탑재해서 출시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아담 칩셋은 2022년도에 나오는 칩셋이라는 겁니다. 니오가 그걸 발표한 거니까요. 이게 2022년도에 혁신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실제로 올인 4개를 사용한 아담의 성능도 니오가 밝힌 수치가 1016톱스인데요. 대충 하나당 254톱스의 성능인데 이 역시 제 생각인데 이건요. 니오가 아닌 엔비디아가 성능을 개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올인의 칩셋 성능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올인 옆에 GPU라든지 다른 유닛을 넣어서 성능을 개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오가 엔비디아에게 내준 숙제를 엔비디아가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니오는 칩셋을 못 만들어요. 엔비디아는 납품을 해야 됩니다. 니오는 이미 아담 성능을 발표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 이 역시 외계인 짐 켈러가 테슬라에서 만들어낸 탈지구급 기술이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출시했던 하드웨어 3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의 성능은 칩당 72톱스였어요. 어마어마하죠. 72톱스도. 이게 2개의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에는요. 그러면 144톱스죠. 아니에요.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테슬라는요. 그중 하나를요. 오류를 대비한 예비예요. 즉 여유분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상시에도요.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게 이게 칩셋이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요. 작동을 하지만 만약 하나의 칩이 오류가 났을 때 이 모든 역할을 다시 하나의 칩으로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사용하다가 만약 이게 애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사고가 죽어버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얘가 모든 걸 다 작동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해 테슬라는요. 72톱스만으로도 현재의 FSD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니오는요. 254톱스의 성능이 4개가 이제 들어가서 총 1016톱스인 거죠. 그러니까 니오가 말한 대로 7배의 성능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7배가 아니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보다 14배의 성능 차이가 되는 거예요. 빠르니까 좋은 거야? 빠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인 게? 아담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엔비디아의 올인을 4개 연결해서 나오는 성능으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의 성능을 7배 압도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거냐고요. 좋은 거야? 그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이런 성능이 필요할까요? 테슬라는 이런 성능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아도는 하드웨어를 2개를 박아놓고 여유분으로 돌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은 높은 성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니오는요. 결국 이겁니다. 센서가 너무 많아요. 정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능을 끌어올리지 않잖아요? 그럼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력 소비량이에요. 방금 제가 계산한 것을 보시다시피 연산력을 늘리는 것은 칩을 개수를 늘리면 돼요. 하나, 2개, 4개, 8개 연결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굳이 올인이 아니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엔비디아 페가수스 성능 굉장히 빨라요. 느리지 않습니다. 320톱스예요. 오히려 빠르잖아요. 200톱스보다. 올인의 200톱스보다 빠르잖아요. 근데 이 페가수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놀랍게도 엔비디아에 자비에르를 연결한 거예요. 자비에르는요 하나당 30톱스인데요. 여기에다 GPU 넣고 막 해가지고 만든 게 페가수스예요. 이 페가수스를 또 여러 개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또요. 올인이 아니어도 연산 속도를 높이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력 소비가 너무 막대해져요. 페가수스는요 하나당 무려 500W의 소비 전력을 사용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는요 72W라니까요. 72W. 그런데 니오에 적용될 올인은요 칩 하나당 45W네요. 곱하기 4 하면은 180W죠. 그리고 칩셋 주변에 센서 전력까지 다 사용하면 엔비디아의 이전 발표를 토대로 역산을 했을 때 40 정도 더 추가됩니다. 즉 그래서 220W 정도가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현재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보다도 220W 그러니까 무려 3배나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집중합시다. 리슨. 니오는 테슬라 대비 많은 센서의 수로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고 빠른 칩셋이 필요해요. 니오의 아담은 바로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컴퓨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아담은 엔비디아에서 아직 출시하지 않은 칩셋이에요. 즉 올인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올인을 마구마구 연결해서 역으로 니오에 필요한 연산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즉 많은 정보를, 그 많은 센서들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올인을 마구마구 연결한 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는 올인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굉장히 뛰어난 칩이죠. 200톱스에 45W면은 하나당. 그런데 칩이 너무 많으니까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아요. 추정치지만 엔비디아의 올인 발표를 역산했을 때 테슬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대비 무려 3배의 전력을 소모한다. 이게 제 정리입니다. 자, 더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도 아담이 전력 소비량 증가 대비 성능 향상이 크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전력을 3배 정도 더 먹더라도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으니까 테슬라보다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첫째, 전기차에서 전력 소비량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테슬라 역시 다음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4는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3까지 나왔죠? 4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보다도 3배 정도의 성능 형상, 즉 칩당 약 한 216톱스 정도의 성능을 보일 거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전력 소비량은 더욱 줄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계인이야? 와, 대단하네요. 전력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 자, 더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은 올인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4요? 네, 그것이 제가 말하는 두 번째인데요. 테슬라 역시 올인처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4를 개발하고 있어요. 올해 4분기 생산 완료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즘 보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죠. 돈도 많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지. 그랬을 때 사이버 트럭부터 이게 적용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은 올해 5월에 텍사스에 생산할 예정인데 올해 5월? 여러분 이게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니오의 아담 성능 비교는요, 출시 시기로 볼 때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가 아니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4랑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비교는요 좀 웃긴 거예요. 이전 세대의 하드웨어와 비교한 겁니다. 왜 비교했을까요? 이미 테슬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완벽하고 잘 작동하거든. 근데 그것보다 빨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 3의 후광에 빗대서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까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밝힌 성능을 토대로 보면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4와 니오의 아담은 성능과 전력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실제 자율주행 경험, 즉 센서를 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하고 이런 자율주행 경험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4는 아담만큼의 많은 칩셋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정보량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4개가 아니라 2개만 넣어도 남아 돌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서브로 들어가겠지, 서브로.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가 그랬잖아. 뭐가 더 우월해요? 지금까지 내용이 니오의 완전 자율주행 컴퓨터 처리 속도에 대해서 냉정하게 제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의 올인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이 니오가 대박! 이렇게 호들갑 부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할게요. 조금도 테슬라보다 나은 게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니오는요 이번 발표를 숫자로 했어요. 숫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숫자는 굉장히 많은 객관성을 부여를 하죠. 그러나 이 숫자의 마법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니오의 배터리 수압 시스템으로 한번 가볼까요? 니오는 다음 사진을 공개하면서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미리 대기 중인 13개의 배터리가 있고,
차량이 들어가면 2차의 배터리를 이렇게 빼내고 그 다음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 끼우는 거예요. 빼낸 배터리는 기계에 들어가서 충전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13개가 빵빵빵빵 찰찰 돌겠지. 그러다 보면 아까 빼놓은 배터리는 완충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아까 빼놓은 배터리는 완충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13개가 필요한 겁니다. 교체에 5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5분인데 만약에 그냥 막 아무런 딜레이가 없어. 5분인데 13개면 65분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왔다 갔다 해서 막 하는 빼고 뭐 결제하는 시간에서 10분이라고 해도 13개면 뭐예요? 130분이잖아. 아무리 교체 차량이 연달아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도록 1시간 충전해서 1시간 정도 이상 충전해서 배터리 내보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봤을 때 이게 혁신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배터리를 스왑해야 한다. 사실 배터리 스왑 시스템은요, 이미 테슬라가 예전에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직접 시연회까지 보여줬던 일입니다. 테슬라 역시 이를 고려했었던 거죠. 배터리 스왑을. 그래서 모델 S의 경우 이러한 배터리 교환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발표한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은요, 배터리 자체가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건요, 테슬라가 완벽하게 배터리 스와핑을 접었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니오의 5분도 아닌 2분도 안 돼서 1분 33초인가 만에 배터리 수압이 끝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테슬라는 폐기했을까요? 여러분이면 하겠어요? 내가 차를 뽑았어.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쓰던 배터리를 바꿔 쓰는 거야. 이거 어떤 정신 나간 미친놈이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해서 마누라 줬더니 마누라가 배터리 바꿔 왔어. 그럼 부부싸움 해야 돼, 이거는. 그쵸? 부부싸움 해야 돼. 야! 차를 바꿨더니 새 배터리 꼈더니 왜 바꿔 왔어? 부부싸움 해야 돼. 이거 가정의 평화에도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자동차를 혹사했어. 1년 탔는데 5만 킬로미터야. 그러면 수압해야지. 그쵸? 아유 신나 이러면서. 2021년에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술을 왜 지금 와서 광고를 하냐는 겁니다. 차라리 영상에도 나오더만요. 배터리를 교체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니오 서비스 센터 가서 돈 주면 배터리 팩을 새거나 더 큰 걸로 바꿔주는, 그렇게 돈 받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져. 누가 차를 바꾸겠어요? 배터리만 바꾸겠지. 뭐 어쨌든 니오는 후발주자니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테슬라 역시 사람들이 하도 배터리팩 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 때문에 이 배터리 수압 기술을 시행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사실 테슬라는요, 처음부터 고속 충전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사실 테슬라가 배터리 수압 시연을 했을 2013년만 해도, 네, 2013년이요? 근데 진짜예요. 이걸 2013년도에 테스트한 거예요. 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기차를 탄다고 했는데 잘 타지도 않았을 뿐더러 충전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배터리 수압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겠지.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시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테슬라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슈퍼차저 네트워크 통해서 테슬라가 진짜 추구하는 방향이 배터리 수압이 아니라 고속 충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2021년에 중국의 니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수압 시스템은요, 이건 만약에 진짜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폭락해야 돼요. 왜요? 니오가 자동차를 덜 팔겠다는 뜻이야. 교체 주기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돈 드는 정보예요. 진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니오도. 설마 하겠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 특유의 소통에 노란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나 여러분, 노이비를 오해하지 마세요. 니오는 정말 위협적인 회사고요. 자금력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단 이번 발표에서는 아니었다. 그리고 역시 일론 역시 자신들의 진짜 경쟁 상대가 바로 중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테슬라가 모델 S와 X를 더 빨리 내놓을 이유가 되겠죠. 이번에 발표한 리오의 대형 세단 ET7에 이대로라면 이제는 중국에서 밀릴 것 같아. 고리스 리프레시 기대합니다. 아시죠? 저도 모델 X를 리프레시 때문에 계약한 거.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유튜버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겁나 고독하구만 say something.